일본 마트 진열대에 놓인 샤인머스켓 한 봉지, 가격 2만 원. 복숭아 2개 10,000원이라는 충격적인 가격표. 와, 일본은 역시 마트 물가가 저렴해. 이렇게 잔뜩 구매해도 10,000원이면 살 수 있다니. 저것만 먹고 살 거냐고. 일본 마트는 저렴한 것만 엄청 저렴한 편이고 진짜 먹을 만한 것들은 죄다 비싸기만 한 크크. 최근 일본 야후 재팬과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글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물가가 싼 나라일까? 이 글에 댓글이 폭주했는데요. 그 이유는 해외에서는 여전히 일본을 물가 천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일본 여행 브이로그 보면 이런 장면 정말 많이 나오죠. 마트에서 도시락 담고 컵라면 담고 맥주랑 과자까지 가득 채워놓고 이만큼 샀는데 10,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러면서 좋아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일본인들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관광객은 싼 것만 보고 가는 거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낸 게 과일 이야기였어요. 야후재팬 베스트 댓글 중에 좋아요가 10,000개를 넘긴 댓글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과일은 이미 사치품이다. 이 한 줄에 댓글창이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실제로 일본 마트 가보면 진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거든요. 복숭아 2개에 1,000엔, 샤인머스켓 작은 봉지 하나에 2,000엔, 멜론 한 통이 3,000엔이에요. 체리는 이거보다 더 비쌉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과일을 매일 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더 심한데요. 일본 네티즌들 반응 보면 바나나만 먹고 산가? 이러다 진짜 원숭이 되겠다. 사과도 마음대로 못 사 먹는 나라가 됐다. 이런 자조적인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은 일본 월급이 높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일본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최근 일본에서는 실질 임금 감소 문제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식비랑 생활비는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슈퍼 가격표 바뀌는 속도가 더 빠르다. 진짜 살벌하죠. 게다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실질 임금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명목 임금은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걸 두고 숫자는 오르는데 지갑은 가벼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점심값 줄이려고 도시락 싸오는 사람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사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격을 비교하면서 산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댓글이 폭주한 게 고기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일본 가면 소고기가 엄청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고급 와규는 말할 것도 없이 가격이 상당히 세거든요. 일본인들도 특별한 날 아니면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반 가정에서는 미국산이나 호주산 소고기를 훨씬 많이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적었는데 와규는 관광객이 먹고 우리는 미국산 먹는다. 이 댓글에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일본 마트 고기 패키지를 자세히 보면 양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요. 겉으로는 싸 보이는데 그램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입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국산 돼지고기는 오히려 고급 제품으로 분류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인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품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해산물입니다. 이건 일본인들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생선은 싸가.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정어리, 고등어, 꽁치, 오징어 같은 품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정말 품질 좋고 신선한 해산물은 역시 비싸다는 거죠. 결국 일본 서민들도 마트 할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저녁 7시 넘어가면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30% 할인, 50% 할인, 70% 할인 스티커가 붙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물건이 사라지는 거죠. 일본 네티즌들은 반값 스티커 붙는 시간에 맞춰서 움직인다. 정가로 사면 손해보는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마트 폐점 시간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폐점 30분 전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들이 거의 모르는 일본 내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쌀 가격이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쌀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일본 정부까지 대책을 내놓을 정도가 됐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 중에는 좋아요가 무려 2만 개를 넘긴 댓글도 있었는데요. 일본인이 쌀값 걱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 댓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로는 이제는 빵이 더 싸게 느껴진다.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일본 하면 쌀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쌀마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다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마트에 쌀이 진열되자마자 품절되는 현상까지 벌어졌고 한 사람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곳도 생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게 정말 일본이 맞냐? 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식비 이야기만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자녀를 키우는 일본 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사교육비, 학원비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명문중학교에 보내기 위한 학원비가 정말 살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일본 학부모는 사립 중학교 입시 학원비만 한 달에 월급의 절반이 나간다. 이렇게 적었는데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한국의 학원과 비슷한 형태인 주쿠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쿠 비용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중학교 입시 준비를 하려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때부터 학원비 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한국과 비교하는 댓글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한국 사교육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일본 도쿄권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두 나라 학부모들이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학원비뿐만 아니라 교재비, 모의고사 응시료까지 따로 들기 때문에 실제 체감 비용은 더 크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도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사교육비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댓글 반응이 뜨거웠던 주제가 의료비였습니다. 일본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실제로 진료비 자체는 본인 부담률이 정해져 있어서 큰 부담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이 진짜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치과 치료와 일부 검사비, 그리고 약값이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감기로 병원 가는 건 괜찮은데 큰 검사 한번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수만엔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치과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많아서 치아 하나 씌우는데 몇만 엔이 그냥 나간다. 이런 댓글도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또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도 약값 자체보다 처방 전 발급비, 조제비 같은 부수적인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보험이 있어도 막상 병원 다녀오면 지갑이 가벼워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불만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바로 외식 물가 이야기인데요. 관광객들이 일본 가면 꼭 가는 곳이 회전초밥집이잖아요. 한 접시에 100엔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했는데 이게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주요 회전초밥 체인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가격을 여러 차례 인상했다는 게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100엔 초밥은 이제 옛날 사진에서만 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패밀리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런치 메뉴 가격이 꾸준히 올라서 예전에는 1,000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1,500엔도 부족하다.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보다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부담이 커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관광객과 현지인의 시각차가 또 한 번 드러나는 거죠. 관광객은 엔저 효과 때문에 모든 게 싸게 느껴지거든요. 환율 덕분에 체감 물가가 확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일본인들은 엔화로 월급 받고 엔화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체감하는 물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실제로 일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외국인들은 일본이 싸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느끼는 거냐? 그리고 댓글로 이런 답이 달렸습니다. 관광객한테는 여행이고 우리한테는 생활이다.
이거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갈 때는 일주일 정도 머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365일을 그 물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식비, 사교육비, 의료비, 외식비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오르는 걸 매일 체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혼자 사는 일본 청년층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는 절약 식단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계란, 두부, 콩나물, 바나나 이런 재료들만 가지고 일주일 식단을 짜는 영상들이 조회수 수백만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그만큼 생활비 압박이 크다는 의미인 거죠. 월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좋아요 10,000개를 넘긴 또 다른 댓글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과일은 이제 선물 받을 때만 먹는 음식이 됐다.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마트에서 과일 사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물론 비싸다고 느끼긴 하지만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반응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 근데 살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반응들 말이에요. 여기서 한국인 입장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엔저 상황과 일본 마트의 할인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한국인 여행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녁 시간대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재료를 노리거나 평일 런치 메뉴를 노리면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걸 즐길 수 있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물론 일본이 모든 게 다 비싼 건 아닙니다. 일부 외식 체인점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이고요. 편의점 도시락도 품질 대비 가격이 괜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부 생선류도 여전히 저렴한 축에 속하죠. 근데 적어도 과일, 고급 식재료, 쌀, 그리고 사교육비와 의료비, 외식비까지 포함해서 일본인들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게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가격표 한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진짜 체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관광객의 눈이랑 현지인의 눈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본 마트를 보면서 와, 진짜 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할인 스티커 기다려야겠다 라고 말하는 일본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어쩌면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일본에서 월급 받으면서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부담스러울 것 같은 항목이 뭔가요? 과일이나 고기 같은 식비일까요? 쌀값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있다면 사교육비나 의료비일까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실제 체감 물가가 어떤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인들조차 놀라고 있다는 최근 일본 생활비 현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